강항 관련 문화자원 중 영광운금정. 강항 관련 문화자원 중 건축 분야로 강항의 문적인 수은집에서 눈에 띄는 것을 찾아냈다. 400년 전에 지금의 영광군청 주차장에 자리한 영광운금정이다. 1613년 광해군 5년 기계유후가 영광군의 수령으로 부임한 이후 1616년 이른 서리가 내려냉해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유후는 몸소 숙식을 아껴가며 녹봉을 내놓아 가면서 다방면으로 구휼하여 백성을 위한 대비책을 펼쳐 백성 한 사람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후의 노력 결실로 마침내 1617년에는 가을 농사가 대풍년이 들게 되었다. 이에 영광 고을의 늙은이들이 앞장서 유후의 덕을 칭송하면서 운금정 건립이 시작되었다. 아래는 수은집에 수록된 운금정의 글을 먼저 이해를 해야 그 가치를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만력 41년인 개축년 1613년 즉 광해군 5년에 기계유후가 영광군의 수령으로 부임했다. 1614년에 태풍의 피해를 보았다. 1615년에는 봄, 여름, 가을에 가뭄이 들었고 또 1616년에는 이른 서리가 내려냉해 피해를 봐 곡식의 수확이 적었다. 이에 유후는 몸소 숙식을 아껴 녹봉을 다시 내놓아 가면서 염자를 신중히 하였다. 그리고 다방면으로 구휼하여 백성을 위한 대비책을 펼쳐갔다. 유후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1617년에는 가을 농사가 대풍년이 들게 되어 영광 고을의 늙은이들이 앞장서 유후의 덕을 칭송하였다. 유후가 아정과 백성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으니 미약 하나마 나의 할 일은 끝났도다. 옛 성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가 번거로우면 잠생각으로 상념이 생겨 어지럽고 내다봐야 하는 시야가 막혀있으면 뜻도 막힌다고 했다. 그래서 비심도 들판에서 꾀하면 제대로 방편을 얻어냈다고 할 것이다. 또 영광 고을에 휴식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조정에서 성상의 명을 가진 사자가 이따금 행렬로 내려오지 않는가? 그런데 사자의 행렬이 많을 때는 객관이 이를 가끔 수용할 수 없을 때가 많아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별서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하니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 유후가 어느 날 성루 아래 문 안 연당의 북쪽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하 생수가 솟아나오는 듯 근처가 촉촉하여 묻짐승들이 내려와 마시거늘 이곳이 반드시 좋은 기운이 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썩은 흙을 쳐내고 가리고 있던 자디잔 나무들을 솎아 베어내고 솟아나는 불을 돌려서 네모난 연못을 만들어 넣으니 수십묘가 될 만하다. 이렇게 두 연못 가운데에 유정을 지어 여러 칸을 세웠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고 공사가 끝을 맺었다. 유정에는 추위를 대비하여 온돌식 방을 만들었고 한여름의 더위를 대비하여 서늘한 마루를 두었다. 그리고 유정 앞에는 거닐만한 섬돌을 놓고 유정 뒤에는 처마를 들이었다. 그리고 남쪽을 보거나 북쪽으로 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힐끗 넘겨보거나 유정 주변에는 붉은 연꽃과 푸른 연잎이 서비추게 했다. 외지에서 손님들이 놀러와 보면 마치 해당화를 진열한 가게나 수선의 궁에 든 것처럼 유유자적하다. 더구나 이서와 병졸들이 지나면 마치 곡수와 경우를 행하는 것 같다. 저녁 달밤이 좋으니 흰 구름이 거울에 가득하고 아침이나 낮에도 좋으니 붉은 구름이 두 눈에 가득하다. 그리고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 때에도 좋으니 맑게 갠 하늘의 우박 소리가 귀에 가득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면 더욱 좋다. 그러하니 사방팔방 싱싱한 향기가 코에 가득하고 가끔 술자리를 벌이기도 좋은 곳이니 푸른 대통에 넣어 마실 만하다. 무령 고을 안에 늙으니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입을 모아 서로서로 축하하기를 우리 무령 고을이 생긴 지 몇 천 년이 흘렀는지도 모르고 고을 수령을 지낸 관인도 몇백 명인지도 모른다. 하물며 술에며 감하며 말을 탄 이졸들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얼마만큼은 이곳을 지나다니며 봤는지 모르는데도 누가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던 곳이다. 그러한 이곳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얻어서 지저분하게 방치했던 빈터가 이렇게 바뀌어 맑은 연못이 되고 고을의 입구가 바뀌어 큰 집이 되고 작은 집이 되었다. 사실이 이러하니 사람의 마음속과 사람의 눈이 서로 다르기가 이렇게 동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도다. 그런데 후가 지나가는 곳마다 고을 사람들이 연꽃으로 뜰하게 심은 것은 아마도 후가 정사를 통해 마치 안으로는 민첩하게 연꽃과 같이 그 가운데는 통하고 밖으로는 강직한 성격같이 통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너무 즐겁거나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연처럼 연출지지 않고 가지 뻗지 않은 것과 같이 행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름진 것들에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만은 젖어들지 않기를 영과 같이 더러운 진흙탕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듯 행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후의 임기가 다 되어가는데 5필 말의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 금악의 맑은 풍습이 오래도록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연애 향기가 멀어질수록 더욱 맑고 맑듯이 행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며 채말이 끝나기도 전에 후가 손을 들어 극구 말리면서 나의 정사가 어찌 선생의 말에 다 닿을 수 있겠소. 다만 색정만은 사양할 수 없소. 라고 곧 은금이라고 후가 곧장 이름 지었다. 나는 후에게 우리 고을 백성의 도리로서 당연하게 원님을 섬기는 터인데 이따금 만나면 귀한 빈객처럼 대우해준다. 여기에 은금에 대해 기록하며 정자의 벽에 걸어두어 무령의 고사를 삼는 바이다. 위의 글처럼 현재 영광군청 주차장 자리에 선비문화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운금정이 있었다. 강항이 서해 쪽에 구름이 연못에 몽땅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운금정이라는 정자를 바라보며 운금정 기문을 지었다. 당시 유기 군수가 업무를 보는 청사근민당 앞에 운금정이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1617년 당시 3년간 흉년이 들자 도탄에 빠진 지역민들을 위해 자기의 녹봉을 내놓았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영광을 찾는 외부인을 영접하는 별관으로 당시의 군수로 재임하던 유기가 지었다는 휴식처 객관이 운금정이다. 여러가지 기능 중에 선비들이 시와 문장을 나눴던 휴식처로 군수가 직무를 수행한 장소가 근민당 바로 앞에 있었다. 비록 운금정은 사라졌지만 강항이 지은 운금정 기문은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자료로만 남아있는 운금정터에 표지석 하나 못 세우고 방치된 강항의 문화자원이다.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이해 시급하게 운금정 기문 표지석을 세워 지역의 문화자원 운금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